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런던의 심장, 토트넘 하이로드에 전설의 이름 손흥민이 한글로 새겨지고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벽화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원래 토트넘의 왕 해리 케인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 구단은 케인을 지우고 SON을 선택했습니다. 대체 왜? 이 충격적인 결정 뒤에 숨겨진 구단의 진짜 메시지, 그리고 벽화 속 한글 손흥민과 태극기가 의미하는 한국인의 뜨거운 자부심까지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반년, 런던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템스강은 흐르고 빅벤은 시간을 알리고 북런던의 거리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주변 그 하늘 아래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영원한 캡틴 손흥민이 떠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북런던의 심장으로 뛰었습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찰칵 세리머니로 팬들과 기쁨을 나눴고 힘든 시기에도 팀을 떠나지 않았으며 마침내 주장 완장을 차고 41년 만에 유럽대항전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상징이었고 북런던 팬들에게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별 인사는 먼 한국 땅에서 고해졌습니다. 국내 팬들에게는 눈물의 감동이었지만 10년 동안 그를 가족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북런던 팬들에게는 잔여감만 남은 미완의 이별이었습니다. 클럽을 떠난 레전드가 홈팬들과 정식으로 눈을 맞추지 못한 채 떠나버린 것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라커룸에서 동료들과 제대로 된 포옹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6만 관중 앞에 서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별은 모두에게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팬들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에게 작별 인사를 못했다. 손흥민은 제대로 된 환송을 받을 자격이 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북런던 곳곳에서 그를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토트넘 구단 역시 이 미완의 이별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클럽 역사상 가장 헌신적이었던 선수, 가장 사랑받았던 캡틴에게 합당한 작별을 선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숙제를 끝낼 역사적인 공식 발표가 런던을 강타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의 복귀 날짜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슬라비아 프라하전을 맞아 그는 클럽을 떠난 이래 처음으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돌아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10년 역사의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기 위한 감동의 리유니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에 토트넘을 떠난다는 어려운 결정을 발표했을 때 나는 한국에 있었고 경기장에서 팬들과 작별 인사를 할 적절한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오는 10일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런던으로 돌아가 토트넘 팬들에게 그들의 성원이 얼마나 대단했고 10년간 보내준 사랑이 저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직접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번 귀환은 단순한 레전드 초청이 아닙니다. 구단은 이 행사를 하나의 시대를 정리하는 의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북런던의 심장으로 뛰었던 선수에게 바치는 그 무게는 어떤 현역, 경기보다 큰 영구 헌정식에 가깝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그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클럽을 넘어 문화적 유산.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토트넘 호스퍼라는 클럽의 정체성 자체를 새롭게 정의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기록뿐 아니라 정신과 가치를 남긴 사람입니다. 충성심, 헌신, 리더십,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이 손흥민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런던은 비로소 그를 영원히 붙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완의 작별은 이제서야 역사적인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런던에 새겨질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런던 도심 한복판에 물리적으로, 영구적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반년의 공백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작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 귀환의 의미를 결정짓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하이로드, 구단 홈구장 앞대로에 올라가는 손흥민의 초대형 벽화입니다. 이 벽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의 10년 유산을 영원히 영구 보존하겠다는 구단의 선언입니다. 일시적인 헌정이 아닙니다. 몇 년 후 철거될 이벤트성 설치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런던 도심 한복판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각인시키겠다는 토트넘 호스퍼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토트넘 하이로드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수만 명의 팬들이 이 거리를 걸어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스카프를 두르고 유니폼을 입고 함께 응원가를 부르며 걸어가는 그 거리입니다. 토트넘 팬이라면 누구나 수십 번, 수백 번 걸어본 길입니다. 이제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팬들은 손흥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미소를, 그의 찰칵 포즈를, 그리고 LEGEND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작업은 손흥민 선수의 방문 당일과 정확히 맞춰 공식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구단은 이 순간을 극적으로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날, 그가 구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자신의 거대한 벽화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 그 감동적인 장면을 전 세계에 공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팬들은 이미 SNS를 통해 벽화의 일부를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현장 주변을 지나던 팬들이 가림막 사이로 보이는 벽화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이게 진짜 소니 벽화야. 우리 캡틴이 돌아온다."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레전드가 영원히 그들 곁에 남는다는 사실에 공식 발표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감격했습니다. 이미 포착된 벽화 일부에는 SON, SEVEN, SPURS, 그리고 LEGEND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SON 그의 이름, SEVEN 그의 등번호, 10년간 그가 입었던 신성한 번호, SPURS 토트넘 호스퍼, 그가 사랑했던 클럽, LEGEND 레전드, 그에 대한 최종 평가. 구단이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지 그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손흥민은 기록을 남긴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토트넘의 일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작업을 맡은 그룹은 머월스 MURWALLS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벽화 작가팀이 아닙니다. 그들은 토트넘의 레전드인 레들리 킹의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클럽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한 해리 케인의 벽화까지 제작했던 팀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역사를 벽면에 새기는 일을 전담해온 구단이 가장 신뢰하는 예술가 집단입니다. 구단은 이 프로젝트를 팬자문위원회와 협력하며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구단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팬들의 목소리를 듣고 팬들이 원하는 장면을, 팬들이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담으려 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북런던 지역에 남긴 유산을 더 축하한다는 계획 아래 진행된 한 시대의 문화적 랜드마크를 창조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벽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북런던 지역사회의 자부심입니다. 이것은 한 세대가 함께 경험한 감동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이 한 도시에 남긴 문화적 흔적입니다.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캡틴이 영원히 우리 곁에 남는구나. 매 경기마다 이 벽화 앞에서 사진 찍을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거야. 이 사람이 토트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10년 동안 한 번도 팀을 떠나지 않았던 진짜 레전드야. 이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팬들로 인해 첫 공개 당일 구단 앞이 혼잡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구단은 이미 교통 통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벽화 앞에서 인증샷을 찍기 위해 몰려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7번 등번호를 단 스카프를 두르고 벽화 앞에서 찰칵 포즈를 취하는 팬들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팬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웅을 다시 보는 감동, 그리고 영원히 남을 유산에 대한 기쁨 때문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캡틴이 이제 영원히 그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선수로서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과 유산은 토트넘 하이로드의 북런던 거리에 그리고 모든 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별입니다. 슬픈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함께함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벽화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비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벽화는 원래 토트넘의 최다 골 기록을 보유했던 레전드 해리 케인 선수의 벽화가 있던 자리를 대체한다는 점입니다. 해리 케인. 그는 토트넘의 아들이었습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토트넘에서 자랐고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성장했으며 토트넘의 역사를 다시 쓴 선수였습니다. 클럽 역대 최다 득점 기록 보유자, 280골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긴 명실상부한 토트넘 호스퍼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케인은 명실상부한 클럽 레전드였고 그의 벽화는 한동안 팬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토트넘 하이로드를 걷는 팬들은 케인의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클럽 최고의 득점왕이야. 280골을 넣은 레전드야. 그 벽화는 토트넘의 영광을 상징했고 클럽이 배출한 최고의 공격수를 기념하는 랜드마크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 이적 후 그 상징은 사라졌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면서 팬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물론 선수 개인의 커리어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이 느낀 배신감과 상실감은 컸습니다. 특히 그가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독일 분데스리가로 향했다는 사실이 팬들에게는 더욱 아팠습니다. 트로피를 위해서라면 토트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이름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벽화 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토트넘 호스퍼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언입니다.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심과 헌신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현지 매체 사이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 토트넘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한 축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축구에서 기록은 중요하지만 클럽에 남긴 유산은 충성심과 인성, 그리고 팀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합니다. 케인의 시대가 끝난 후 구단은 가장 헌신적이었던 선수를 영원히 기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10년 동안 팀의 심장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이 벽화는 곧 손흥민의 토트넘 시대가 영원히 새겨졌음을 상징합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케인은 280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173골을 넣었습니다. 단순히 득점 기록만 놓고 보면 케인이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하지만 토트넘 호스퍼와 팬들이 선택한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손흥민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토트넘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최고의 클럽들이 그를 원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구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나는 토트넘에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힘들었던 시기에도 그는 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바뀌고 전략이 흔들리고 성적이 부진했던 시기에도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뛰었습니다. 팀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을 때도, 팬들이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도 그는 팀의 중심에서 버텼습니다. 리더로서, 캡틴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토트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토트넘 팬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왕을 넘어 힘든 시기에도 팀을 떠나지 않고 이끌었던 진정한 캡틴이었습니다. 그는 팀이 우승하지 못해도 남았습니다. 팀이 비난받을 때도 함께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팀이 무너질 뻔할 때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장 완장을 차고 41년 만에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유산은 돈이나 이적과는 할 수 없는 가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벽화는 그 가치에 대한 구단의 최종적인 인정입니다. 우리는 기록보다 충성심을 기억한다. 우리는 골보다 헌신을 존중한다. 우리는 손흥민을 영원히 사랑한다. 케인의 벽화가 사라진 자리에 손흥민의 벽화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토트넘 호스퍼가 어떤 클럽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토트넘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어떤 선수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답입니다. 팬들도 이 결정에 전폭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케인은 위대한 선수였지만 소니는 위대한 토트넘 선수였다. 기록은 케인이 더 높지만 마음은 손흥민이 더 크다. 280골보다 10년의 충성심이 더 소중하다. 케인은 토트넘의 역사였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의 정신이다. 이 벽화 교체는 토트넘 호스퍼라는 클럽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순간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시대가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기록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벽화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하고 감격스러운 이유는 그 디자인을 손흥민 선수가 직접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에게 벽화 디자인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남기세요.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존중이었고, 그가 토트넘에 남긴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는 제스처였습니다. 손흥민은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 골을 넣었던 순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순간, 벌리전에서 터뜨린 푸스카스상 수상, 원더골, 마지막 경기에서 눈물 흘리던 순간. 어떤 장면을 선택해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을 담아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팬들과 함께한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메인 사진은 그의 시그니처 세리머니인 찰칵 포즈로 결정되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에게 가장 익숙한 장면입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손흥민은 양손으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찰칵. 이 세리머니는 팬들에게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메시지였습니다. 함께한 기쁨을, 함께 만든 역사를 영원히 사진으로 남기자는 약속이었습니다. 팬들은 그 세리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손흥민의 찰칵 포즈를 따라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6만 관중이 함께 찰칵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선수와 팬이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과 토트넘이 함께 만든 문화였습니다. 이제 그 찰칵 포즈가 토트넘 하이로드에 영원히 남습니다. 팬들이 경기장으로 향할 때마다 그 벽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캡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적 장면이 포함됩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던 순간입니다. 토트넘이 41년 만에 들어올린 유럽 대항전 트로피. 그 무게는 단순한 은재 컵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1년간 쌓인 아픔의 무게였습니다.
팬들의 기다림의 무게였습니다. 선수들의 눈물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트로피를 주장 손흥민이 가장 먼저 손을 뻗어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손흥민의 얼굴에 흐르던 땀과 눈물을,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터져나온 환호성을, 함께 울고 웃던 동료들을, 경기장을 가득 메운 토트넘 팬들의 함성을. 그것은 토트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승 장면에는 특별한 의미가 더해집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벽화 속 우승 장면에서 그는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있습니다. 빨강, 파랑, 하얀 천이 그의 허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이 토트넘 유니폼과 함께 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주장이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태극기를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뒤로는 한글로 손흥민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알파벳이 아닙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한글입니다. SONHEUNG-MIN이 아니라 손흥민. 우리말로, 우리 글자로 그의 이름이 런던 한복판에 영원히 새겨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런던 도심 한복판 건물에 한글과 태극기가 영구 보존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한 선수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가 세계 최고 축구 리그의 심장부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유럽 축구의 중심, 세계 축구의 수도라 불리는 런던에서 한글이 영구 보존됩니다. 태극기가 레전드의 상징으로 함께 새겨집니다. 이는 구단이 손흥민의 유산을 한국 문화적 유산까지 확장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뜻합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 클럽의 레전드일 뿐 아니라 한국 문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문화대사였다. 그가 남긴 것은 골과 어시스트가 아니라 한국과 영국을 잇는 달이었다. 실제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북런던에는 한국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한국 식당이 늘어났습니다. 한글로 된 응원 구호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국 아이들이 손흥민을 따라하며 한국어로 인사를 배웠습니다. 손흥민 파이팅! 토트넘 팬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손흥민을 응원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이 이 한 선수를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벽화는 단순한 헌정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과 캡틴의 자부심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수도에 영원히 각인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런던을 방문할 때 이 벽화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곳에서 이렇게 사랑받았구나. 우리 글자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구나. 손흥민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영원합니다. 한글로 새겨진 그의 이름, 태극기를 두른 그의 모습, 그리고 찰칵 포즈로 미소 짓는 그의 얼굴. 이 모든 것이 런던에 영원히 남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증명할 것입니다. 이 모든 영구 헌정 결정의 근거는 그의 압도적인 기록에 있습니다. 토트넘 통산 454경기 173골 101도움.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10년간의 헌신을 숫자로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454경기라는 숫자 뒤에는 454번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454번의 전력 질주가 있습니다. 454번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섰던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173골. 이 골들은 모두 토트넘의 승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골은 극적인 역전골이었습니다. 어떤 골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짓는 결승골이었습니다. 어떤 골은 라이벌 아스널을 침묵시킨 더비골이었습니다. 173개의 골 하나하나에는 팬들의 환호와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101도움. 이 숫자는 그가 얼마나 팀을 위한 선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했습니다.
개인 기록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시했습니다. 101번의 어시스트는 곧 101번 동료를 빛나게 해준 순간입니다. 101번 내가 넣으라고 말한 순간입니다. 그는 구단 역대 득점 순위 5위에 당당히 올라 있습니다. 5위. 이 순위가 갖는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1882년에 창단된 클럽입니다. 1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명문 클럽입니다. 그 긴 역사 동안 수많은 레전드들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지미 그리브스, 바비 스미스, 마틴 치버스, 클리프 존스, 그리고 해리 케인. 영국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공격수들이 토트넘에서 뛰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손흥민은 5위입니다. 아시아 선수로서 유럽이 아닌 다른 대륙 출신으로서 이 순위에 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신체 조건의 불리함,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입니다. 기록이 그의 시대를 증명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득점왕. 2021-22 시즌 손흥민은 23골을 터뜨리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이었지만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살라는 페널티킥 골이 포함되었지만 손흥민의 23골은 모두 플레이골이었습니다. 순수한 플레이만으로 득점왕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것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습니다. 오직 손흥민만이 이룬 업적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도 유럽 최고 리그에서 득점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 벌리전 원더골로 FIFA 푸스카스상 수상. 2019년 12월 7일 토트넘 대벌리 경기. 손흥민은 자기 진영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70m를 혼자 달렸습니다. 상대 수비수 6명을 제치고 골키퍼까지 따돌리고 골을 넣었습니다. 그 골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70m를 혼자서 6명을 제쳤다고. 축구 팬들은 경악했고 전문가들은 감탄했으며 FIFA는 그의 최고의 골로 선정했습니다. 푸스카스상.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터진 모든 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 손흥민의 골이었습니다. 이 골은 단순히 아름다운 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전 세계에 알린 골이었습니다. 스피드, 드리블, 침착함, 결정력. 모든 것이 완벽했던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 인해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유럽 대항전 우승컵을 들어올린 최초의 아시아 선수. 2024년 유로파리그 결승전. 토트넘은 41년 만에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트로피를 가장 먼저 손에 든 사람은 주장 손흥민이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유럽 트로피를 들어올린 아시아 선수는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했지만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선수들도 유럽에서 뛰었지만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일할 것입니다. 이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엄청납니다. 그는 단순한 팀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리더였습니다. 주장이었습니다. 팀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럽 명문 클럽의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선수가 유럽 축구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를 손흥민이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개장 후 첫 공식 골 기록. 2019년 토트넘은 새로운 홈구장을 개장했습니다. 62,8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경기장. 토트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 그 경기장에서 첫 공식 골을 넣은 선수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골. 그것을 손흥민이 넣었다는 것은 그가 토트넘의 새로운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상징합니다. 새 경기장에 첫 골을 넣은 선수로서 그의 이름은 영원히 토트넘 역사에 기록됩니다. 이 모든 타이틀과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구단 관계자들이 그를 클럽을 넘어 문화적 유산이라고 평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기록만으로도 레전드지만 그가 남긴 것은 기록을 넘어섭니다. 정신, 가치, 문화. 이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구단은 이 모든 기록을 집대성하여 단순한 초청이 아닌 하나의 시대를 정리하는 의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미소, 그리고 그의 기록. 이 모든 것이 이제 런던 도심 벽면에 영구 보존됩니다. 수십 년 후, 수백 년 후에도 사람들은 이 벽화를 보며 물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레전드 중 한 명, 손흥민입니다.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영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니, 소니.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그리고 반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들의 캡틴이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은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그리움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복귀는 슬라비아 프라하전의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할 것입니다. 원래 이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의 한 경기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경기지만 시즌 중 여러 경기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복귀가 확정되면서 이 경기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경기를 손흥민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오직 한 명, 손흥민이었습니다. 팬들이 경기장을 찾는 이유도,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도, 전 세계가 이 경기를 지켜보는 이유도 모두 손흥민 때문이었습니다. 현지 팬들은 손흥민의 재회가 특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 토트넘 서포터즈 그룹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만큼 토트넘 팬들에게 지난 수십 년간 사랑을 받은 선수는 없습니다. 그는 놀라운 환영을 받을 것이고 그의 복귀는 경기에 놀라운 분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이 말에는 과장이 없습니다. 토트넘의 140년 역사 동안 수많은 레전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만큼 팬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선수는 드뭅니다. 그는 골로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성, 그의 겸손함, 그의 프로페셔널리즘, 그리고 무엇보다 팀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사랑받았습니다. 팬들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7번 유니폼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 전에 샀던 유니폼, 5년 전에 샀던 유니폼, 작년에 샀던 유니폼, 낡고 해진 유니폼도 새 것처럼 깨끗한 유니폼도 모두 손흥민의 이름이 새겨진 것들입니다. 이날만큼은 6만 관중 모두가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을 기세였습니다. SON7이라고 적힌 스카프가 준비되었습니다. THANKYOU SONNY FOREVER OURCAPTAIN LEGEND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만들어졌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의 감사와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SNS에는 내 인생 최고의 경기가 될 것이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경기 킥오프 전 선수단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라운드에 홀로 모습을 드러내 팬들과 개인적으로 마주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은 구단이 특별히 마련한 순간입니다. 보통 은퇴식이나 헌정식에서도 하프타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손흥민에게 가장 완벽한 순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모든 관중이 자리에 앉아 있고 경기장의 모든 시선이 그라운드에 집중된 그 순간, 그 무대를 손흥민 혼자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62,850명이 가득 찬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조명이 켜지고 경기장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손흥민이 터널에서 걸어 나옵니다. 홀로 천천히 그라운드 중앙을 향해. 그 순간 터질 환호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6만 명이 동시에 소리칩니다. SONNY, SONNY, SONNY. 경기장 전체가 진동합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립니다. 환호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소리칠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방식으로 그에게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구단은 이 순간이 상당히 감정적인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구단 관계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이 클럽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팬들도 그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손흥민 역시 팬들에게 진심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자격이 있고 팬들도 나를 직접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할 자격이 있다. 정말 감동적인 날이 될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무게감.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첫 골을 넣고 환호하던 순간, 부상으로 힘들어하던 순간, 동료들과 함께 웃던 순간, 팬들과 눈을 맞추며 고마움을 느꼈던 순간. 모든 기억이 그를 가슴 벅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미완의 작별은 런던을 울리며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벽화 앞에서 인증샷을 찍으려는 팬들로 혼잡해질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현지에서는 비그데이, 이모셔널 모먼트라는 표현으로 이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D-3 손흥민이 돌아온다. D-2 우리 캡틴을 볼 날이 이틀 남았다. D-1 내일이면 손흥민을 다시 본다. 너무 떨린다. 팬들은 설레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웃으면서 울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면서 슬플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미완의 작별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슬픕니다. 하지만 그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받는 것을 보는 것은 행복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동의 리유니언이 시작됩니다. 손흥민은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옛 동료들과 오랜만에 재회했습니다. 라커룸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동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제임스 매디슨, 데얀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슨. 함께 뛰었던 동료들, 함께 땀 흘렸던 형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소니. 누군가 소리쳤고 순식간에 모두가 달려들었습니다.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등을 두드리고 어깨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가 그립다. 너 없이는 예전 같지 않아. 다시 봐서 너무 좋다. 손흥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득점원 이상이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보면 손흥민은 공격수였습니다. 173골 101도움. 화려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팀에 기여한 것은 골과 어시스트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라커룸에서 모두를 하나로 묶는 핵심 구심점이었고 토트넘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게는 형이자 멘토였습니다. 새로 입단한 선수가 있으면 손흥민은 가장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영어가 서툰 외국인 선수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자신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외로웠던 순간들을 기억하니까요. 그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런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훈련장에서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질 때, 팀이 흔들릴 때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끝까지 뛰자. 포기하지 말자. 그의 말은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90분 내내 전력으로 뛰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독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 감독들이 토트넘을 거쳐갔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주제 모리뉴, 안토니오 콘테, 안제 포스테코글루. 스타일도 다르고 전술도 다르고 철학도 다른 감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손흥민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어떤 시스템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는 손흥민이 팀을 떠난 후 토트넘 스쿼드가 그의 리더십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축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모든 선수 그룹과 친구였습니다. 젊은 선수들, 베테랑 선수들, 영국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 국적도, 나이도, 포지션도 상관없이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팀을 하나로 묶는 킥코키 코그 역할을 했습니다. 톱니바퀴의 핵심 부품처럼 그가 없으면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완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직책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리더십은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기 전부터 이미 리더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를 존경했고 신뢰했고 따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저는 지금 스쿼드가 리더십 측면에서 소니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리더십이 사라진 후 선수들이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보였죠. 경기가 어려워질 때 누가 팀을 다독여야 하는지, 누가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빈자리가 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무언가 빠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술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느낌,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 나서서 팀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느낌. 그것이 손흥민의 부재였습니다. 경기장에서의 리더십도 중요했지만 라커룸에서의 리더십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팀이 연패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선수들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군가는 중재를 해야 합니다. 젊은 선수가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그 모든 역할을 했습니다. 팬들은 그가 경기 전 라커룸에 들어가 선수들에게 마지막 팀 토크를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SNS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소니가 라커룸에 들어가서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을 거야. 선수들도 우리도. 10년 동안 함께했던 캡틴의 마지막 조언. 그것만으로도 힘이 될 거야. 구단도 이것을 고려했습니다. 손흥민에게 경기 전 라커룸 방문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복귀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현재 토트넘 선수들에게 잃어버린 승리 정신과 팀워크를 되찾아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라커룸에 들어서면 선수들은 그를 보며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10년 동안 한 번도 팀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이 사람은 진짜 프로페셔널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영감을 주는 것. 손흥민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감동적인 순간이겠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마지막까지 캡틴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야 할 일,
이 표현 속에 손흥민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 축구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도 그저 좋은 제스처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캡틴이었으니까요. 그는 리더였으니까요. 라커룸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선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캡틴이 완장을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남긴 공백은 단순히 한 선수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리더가 자라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 씨앗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프로페셔널해야 하는지, 어떻게 팀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젊은 선수들은 그를 보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 중 누군가는 손흥민처럼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레전드가 남기는 유산입니다. 마침내 10년 역사의 공식적인 마침표, 그리고 영원한 시작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평소보다 많이, 평소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날은 단순한 챔피언스리그 경기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은 손흥민의 날이었습니다. 경기장 주변 토트넘 하이로드는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니 예상보다 더 많은 팬들이 벽화 앞에 모였습니다. 손흥민의 거대한 벽화, 찰칵 포즈를 취한 그의 모습, 우승컵을 들어 올린 그의 모습, 그리고 한글로 새겨진 손흥민, 허리에 두른 태극기, LEGEND라는 글자. 팬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 명씩, 한 가족씩 벽화 앞에 섰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찰칵 포즈를 따라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벽화를 만지며 고맙다, 쏜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벽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손흥민이에요? 그래, 아빠가 가장 사랑했던 선수야. 너도 이 사람을 기억해야 해. 이것이 레전드가 남기는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이야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전설.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의 역사책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 경기장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62,850명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기 시작 직전에야 자리를 채우는 팬들이 이날만큼은 일찍부터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보고 싶었습니다.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암흑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터널을 비췄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손흥민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었습니다. 첫 골, 첫 해트트릭, 푸스카스상 수상 골, 득점왕 골, 우승컵을 들어올린 순간 10년의 순간들이 압축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스크린 속 손흥민은 웃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포옹하고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찰칵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터널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손흥민.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SONNY, SONNY, SONNY. 62,850명이 동시에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환호성이 하늘을 뚫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팔을 벌리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카프를 머리 위로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라운드 중앙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62,850명의 함성이, 박수가, 사랑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방을 돌아보았습니다.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들지 않아도 그의 입모양으로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팬들은 더욱 크게 환호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팬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름에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클럽은 제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10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추억입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트넘은 영원히 제 심장 속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떠났지만 제 마음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생크 유 스퍼즈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관중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의 일원이야. 그는 우리의 일원이야. 손흥민, 그는 우리의 일원이야. 이 노래는 토트넘 팬들이 자신들의 유소년 출신 선수들에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 유소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그를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토트넘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은 팬들과의 작별 인사를 통해 그의 커리어 중 가장 개인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별을 위해 돌아왔지만 그의 유산은 더욱 강력하게 영구 헌정되었습니다. 한글이 새겨진 벽화, 태극기를 두른 모습, 그리고 케인의 자리를 대체한 상징성. 이 모든 것이 그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문화적 아이콘이었고 두 나라를 잇는 달이었으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통해 클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시아 레전드를 얻었습니다. 14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선수들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지만 손흥민만큼 클럽과 팬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아시아 선수는 없었습니다.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기성용이 선덜랜드에서, 이영표가 토트넘에서 뛰었지만 손흥민이 남긴 족적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런던 거리에 영원히 새겨질 이 벽화는 한국 축구의 위상이 세계 최고 리그의 수도에 영원히 각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50년 후, 100년 후에도 이 벽화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한글로 새겨진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후세대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온 한 선수가 이곳을 뛰었다. 그는 위대했다. 그는 사랑받았다. 그는 레전드였다. 구단 관계자의 말처럼 손흥민은 클럽을 넘어 문화적 유산입니다. 이 작별은 챕터를 닫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의 레전드 스토리를 영원히 닫히지 않는 챕터로 만든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벽화가 있는 한, 팬들의 기억 속에 있는 한, 토트넘 하이로드를 걷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토트넘 팬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벽화를 보며 물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부모는 대답할 것입니다.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야. 손흥민이라는 한국 선수였지. 그는 10년 동안 한 번도 팀을 떠나지 않았어. 그는 충성심의 상징이었고 헌신의 아이콘이었단다. 그렇게 이야기는 전해질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고맙습니다, 캡틴. 10년 동안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힘든 시기에도 팀을 떠나지 않아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태극기를 높이 들어주셔서,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이름은 런던에 남았습니다. 당신의 미소는
우리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토트넘 호스퍼에 남았습니다. 당신은 떠났지만 당신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토트넘 하이로드를 걷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볼 것입니다. 경기를 보러 가는 모든 팬이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는 모든 선수가 당신을 본받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레전드입니다.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남는 것, 사랑으로 남는 것, 영원히 닫히지 않는 챕터로 남는 것. 손흥민, 당신은 영원합니다.